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담았는데요. 지방을 기회발전 특구로 정해서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까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지역에 좋은 기업이 많이 오도록 유인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또 교육발전 특구를 정해서 지역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도심 융합 특구와 문화 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서 지방에 더 많은 인구가 머물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간 추진될 지방시대 종합계획, 지역으로서는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장밋빛 약속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실현이 돼야겠습니다. 세부적인 실행 계획과 관련 법 개정까지 갈 길이 멀죠.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11월 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희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새테크는? 하나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쌍용 자동차의 새 이름 KG 모빌리티에서 특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소개합니다. 특별 차량 한정 일시불 구입 시 사륜 무상 장착 포함 최대 350만 원 지원. 하나 더, 선수금 없는 무이자 및 최대 72개월 할부까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1월 한정.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새내기 직장인 서현 씨의 인생 첫 기부는 유니세프입니다. 월급 받고 문득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아동후원을 생각했어요. 처음이라 믿을만한 아동 구호기관이 어딘지 요모조모 비교해보고 제 인생 첫 기부는 유니세프로 정했어요. 75년 경험과 전문성의 유엔기관 유니세프.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슈 오늘에서는 오는 금요일부터죠. 의성 슈퍼푸드 마늘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잠시 후 박서경 총감독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가을을 맞아 지역에서 크고 작은 축제가 참 많이 열리고 있죠. 모레 금요일부터는 의성에서 슈퍼푸드 마늘 축제가 펼쳐집니다. 올해는 어떤 내용으로 꾸며지게 되는지 의성 슈퍼푸드 마늘 축제 박서경 총감독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총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박서경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의성 슈퍼푸드 마늘 축제 준비는 어떻게 잘 돼 가십니까? 네, 이번 축제는 지역민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읍 시가지 이내에서 차 없는 거리에서 지금 축제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네, 오늘까지도 열심히 축제장을 안전하게 준비한다고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 자 올해 축제 주제가 보니까 슈퍼푸드 도시 의성은 살아있다.
바로 이건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도 슈퍼푸드 도시 의성이라는 곳에 와서 좀 오랫동안 머물러 봤는데요. 예. 슈퍼푸드 도시 의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묵묵하게 열심히 농사도 지으시고 자기 할 일에 의해서 잘 하시는데 정말 좀 이 살아있는 분위기를 외부인들도 좀 알고 싶으면 어떨까 해서 이번 슈퍼푸드 도시 의성은 살아있다라는 제목인데요. 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의성은 마늘의 고장인데 세계 10대 슈퍼푸드 식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생명을 키우는 땅 의성에서 슈퍼푸드가 자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번 축제를 슈퍼푸드 도시 의성은 살아있다, 살아있어 뭐 이런 의미로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올해 의성 슈퍼푸드 마늘 축제 준비하시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뭐 어떤 게 될까요? 네, 물론 축제는 일탈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요즘 축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즐거워야 같이 오는 관객들도 즐거웠기 때문에 이번에 축제는 지역민들이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마늘을 판매하시는 상가 농민 여러분들도 함께 지역의 축제 장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3일 동안 흥과 멋이 살아있는 이 축제 공간을 즐기기 위해서 네, 문화예술의 거리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외에 가을에 지금 마늘뿐만 아니라 쌀, 고추, 배추, 사과, 가지 등 아주 우수한 먹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먹거리가 가득한 공간에서 네, 먹과 멋, 흥이 살아있는 그런 축제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도심 속에서 안전하게 차 없는 거리에서 아주 가족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함께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다양한 이벤트, 뭐 공연 행사가 될 텐데 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패밀리 팜 놀이터라는 행사도 열리던데 이건 어떤 행사인가요? 네, 의성을 좀 알리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을 좀 알리고자 우리 도시에 있는 가족들을 좀 초대해서 우리 의성에서 맛있는 먹거리 그리고 좀 촌스럽지만 인간미 넘치는 즐거운 놀이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건강한 놀이도 즐기고 건강한 먹거리를 즐기는데요. 그 주제는 곧 네, 마늘이 되겠죠. 그래서 마늘 할머니가 들려주는 땅과 나무 이야기라는 환경 교육 그림을 통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는 건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적인 내용도 좀 담겨 있는 공연도 준비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의성 마늘을 찾아라. 그리고 마늘을 찾아서 함께 까고 절구에 찧어서 마늘 빵까지 만들어보는 그런 체험까지도 준비되어 있어서요. 예. 네, 만나는 놀이터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장소에 이제 의성초등학교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네. 가족이 함께 즐기는 말 그대로 놀이터가 되겠군요. 여러 가지 체험 거리가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슈퍼맨 퍼레이드라는 게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떤 행사인가요? 네, 이거는 지금까지 축제를 계속 6회까지 진행했을 때 우리 의성에 슈퍼 사람이라는 부분을 컨셉으로 많은 이제 지금까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담은 로컬푸드 도시답게 의성의 살아있는 도시에서 슈퍼맨 같이 건강한 우리 멋진 거리 퍼레이드를 공연을 지역민들과 함께 그리고 타 지역의 공연팀 그리고 일반 아마추어 팀들까지 해서 활력 넘치는 생명의 거리를 한번 연출해보는 그런 메인 행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말에 열리는 거죠? 이 퍼레이드는 슈퍼맨 퍼레이드? 네. 저희가 이번에 모든 행사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모든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 열립니까? 이게 똑같은 게 3일 동안? 네, 그래서 각 거리마다 시간대별로 차이를 둬서 어느 거리에 가서도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연으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비 예보가 있어도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비가 와야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말에 많은 비가 뭐 예보가 돼 있는데 이거 뭐 그대로 진행합니까? 비가 와도? 퍼레이드는? 네. 장점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요. 이게 어떤 넓은 공터에서 우리가 횡한 거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심 속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서 준비를 하는데 비가 온다면 그 도심 속의 각각의 공간과 실내의 공간에서 공연과 또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어서 또 비가 온다면
비가 오는 대로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실내 공간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시 이제 오늘부터 준비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퍼레이드는 잠시 취소를 하고 비가 만약에 온다면 그렇죠? 네. 네. 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의성 마늘 요리 대회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역시 열리겠죠? 네. 의성 마늘 요리 대회 본 취지는 의성 마늘을 좀 알리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의성 마늘 요리를 좀 개발을 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의성 마늘 요리를 매 회마다 색다른 음식으로 조금 판매를 하는 그런 구성으로 지역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우리 유니텍 고등학교에 있는 조리과 학생들이 또 이번에 본선에 또 진출을 2명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디저트 요리부터 해서 어머님들의 고수, 네, 숨겨진 그 실력까지 함께 본선에서 아마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아주 큰 볼거리가 되겠고요. 자, 당연히 축제장을 방문하면 의성 마늘 구입할 수도 있고 의성 마늘 요리도 직접 맛볼 수 있겠죠? 네, 이번 축제장에 오시면 맛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의성 마늘을 여러분들께 좀 판매하고자 그동안 좋은 마늘, 명품 마늘들을 잘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장철이 좀 다가오기 때문에 어머님들 그리고 가족들 오시면 의성 전통시장과 의성 마늘시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 오시면 아주 우수하고 그다음에 명인들이 좀 추천하는 마늘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사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마늘을 사가실 때 불편함이 좀 있으시잖아요. 예. 무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차량까지 운행을 도와주는 서비스 부분부터 셔틀버스 그리고 주말에도 택배 서비스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굳이 안 가져가셔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구매하신 다음에 네, 집에 가셔서 안전하게 또 택배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그냥 네 가볍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도 택배 서비스를 하신다는 건 뭐 직접 드셔도 좋고 또 지인들에게 선물하기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의성 마늘 농사는 어땠나요? 뭐 풍년입니까? 아니면 좀 어려웠습니까? 네, 제가 말로 듣기에는 농사는 이제 잘 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외식 문화도 좀 바뀌다 보니까 예전만치 구매를 조금 많이 좋은 상품이긴 하나 그런 기회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마늘 축제에서는 그런 이 농민들을 좀 힘을 불어넣고 또 건강한 1년의 농사를 우리 마늘은 1년을 좀 두고 먹는 그런 튼튼한 한지형 마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좀 힘을 주고 우리 맛있는 먹거리를 또 한 번 내년에 농사를 잘 지으라고 응원 좀 해주고 가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른 지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축제장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저렴할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명품 마늘을 사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성 마늘 축제 많이들 오시라고 초대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11월 첫 주말입니다. 아마 가을 나들이 여러 명소가 있겠지만 네, 오며 가며 우리 의성에 한번 들리시면 저희가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모든 행사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에 들르셔도 잠시 들르셔서 맛과 멋도 느낄 수 있고요. 무조건 오시면 마늘 하나는 건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오시면 사진 한 컷 올리시면 의성 지역 상생 할인 쿠폰 6,000원짜리도 그냥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성에 한번 오셔서 의성의 거리에서 좀 살아있는 먹과 맛 그리고 우리 농민들 주민들과 함께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은 의성 마늘 축제와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성 슈퍼푸드 마늘 축제 박서경 총감독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 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한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셀.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11월 오픈 예정. 1833-6344 GS건설.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1분 30초 지나고 있네요.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이번 주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없어서요. 좀 간략하게 예.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 지지율 추세 그리고 분석도 함께 해주시죠. 예.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인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조금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층의 결집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5.7%로 직전 조사보다는 3.2%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가 내린 61.9%로 조사가 됐는데 정당 지지율도 시간 관계상 마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27일 조사 시점만 다릅니다. 조사 기간이나 의뢰 기간은 같고요. 정당 지지율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26일, 27일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35.8%, 더불어민주당 48%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국민의힘은 0.6%포인트가 올라갔고요. 민주당은 1.9%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두 정당 모두 각각 지지층들이 결집한 결과로 나타났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 그대로 본격적인 반등인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지지율이 지난 한 3주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여파일 수도 있고요. 당이 김기현 대표 체제 2기가 출범을 했지만 뾰족하게 뭔가 변화됐다라는 것이 또 중도층, 무당층, 또 MZ세대 수도권에서 감지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물론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라는 최근 김기현 대표의 발언은 이 조사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부산, 음성, 경남에서 조금 올라갔고 대구, 경북에서도 올라가고 충청권에서도 올라가는 걸 보면 워낙 하락했던 것이 이제 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 대한 인용한 혁신위원회에 대한 기대감, 또 대통령이 변화하겠다라고 한 것과 중동순방에 따른 경제를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이 다소간 반영은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보다는 약간 상승한 그런 결과 알 수가 있겠고, 김포 얘기를 방금 하셔서 좀 여쭤보겠는데 이제 갑자기 이게 나온 이슈라서 이게 국민의힘의 총선을 본 전략이냐 이런 해석이 좀 많고, 특별법도 앞으로 발의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전체적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이 김포 서울 편입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 이렇습니다. 구리, 하남, 광명은 언제 편입될 고향. 구리, 하남. 4개 지역을 다 말씀드렸죠. 구리, 하남, 광명은 언제 편입될 고향. 이거 다 이제 인근에 수도권. 그럼요. 내가 이거 유행어처럼 만들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이렇게 되면은, 그럼 앞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안동도 대구에 편입시킵시다.
경산 청도는 어떡해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포항은 안 되나요? 그냥 경상북도를 다 대구시로 만들어버리죠. 에이,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지역에 연고가 있고 또 기반이 있고 또 역사가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른바 3차원 분석법에 의해서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짧게 이론적으로 분석을 드리면 결국 주목성과 또 지속성과 효과성이라는 것이 정책의 이슈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주목은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김포 시민들은 우리가 그럼 서울 시민 되는 거야. 이렇게 환영을 할 수 있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이제 시선을 또 끌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어려워진 국민의힘 상황 자체를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적 모멘텀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비아냥거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 영남 중진 험지 출마설이 나오니까 김포에 이 김기현 대표가 뭔가 노리는 게 있느냐. 또는 김기현 대표가 김해 김씨가 아니라 김포 김씨냐. 근데 이렇게 되면 접근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뭐 청취자분들은 아시겠는데 불과 며칠 전에 경북 도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 지사를 만나서 앞으로 정말 진정성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부산 is ready 이렇게 온 발로 뛰고 있는 대통령의 행보인데 그럼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국을 다 서울로 하지. 전국을 다 서울로 하면 땅값 다 올라가고 부동산 문제 해결되고 정치권도 다 험지 출마고 한 평 정도만 놔두고 다 서울로 편입하면 안 되냐. 언제 편입될 고향, 언제 부산하게 움직여서 편입될 부산, 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저는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국토 균형 개발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마침 또 오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자,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잖아요. 글쎄요, 뭐 이렇게 굳이 짚고 싶은 내용, 큰 내용은 뭐 없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대통령이 몸을 좀 낮추는 전 정권이 없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고 얘기거리가 많이 나오는 게 그 민주당 의원들 뭐 노룩 악순이 뭐 악수를 거부한 의원도 있었고 진보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다. 대통령의 임기다. 이런 피켓 혼자 들고 와서 이런 장면도 좀 이채로웠고 김용민 의원이 있잖아요. 민주당에. 이 김용민 의원은 이제 그만두시라 악수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전했다고 해서 좀 얘기거리가 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방문에 대해서 이제 시정연설의 내용도 그렇지만 이런저런 그날의 이제 장면마다에 대한 뭐 평가나 비판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 같아요.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동안 참 윤석열 대통령의 이 소통이 양적으로도 또 내용적으로도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은 이번 시정연설 때의 장면들을 보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너무 이게 대치 국면이 참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깊숙이 국회에 또 우리 정치권에 침투되어 있구나. 한편으로는 대통령에게 또 악수는 하고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또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대통령이 그동안 야당의 대표와의 이 회담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이제 촉구가 되어 왔는데 일단 그 부분은 해소가 안 됐지만 일단 만나긴 만났다. 국회의장과 여러 명 있는 자리에서 한 20여 분간 짧은 한담이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대화는 안 됐겠죠. 아쉬운 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대통령도 좀 더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앞으로가 이제 중요하겠죠. 상임위원장 간담회도 있었고 이제 뭐 오찬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자주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도 좀 바뀔 것이고 좀 더 대통령에게 기본적인 뭐 예의는 지키면서 비판할 건 또 이제 비판을 필요할 때 이제 하는 것이 될 텐데 좀 서로 간에 많은 좀 적개심이 쌓여 있구나. 롯데도어에서 이래 피켓 시위도 이렇고 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참 답답하고 아쉬운 장면으로
또 기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봐도 자기 당 대표를 뭐 잡범 취급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게 너무나 오래 1년 반 계속돼 왔으니까 그런 면도 이해는 가기는 갑니다만 그래도 네. 막 악수를 또 청하는데 노룩악수하고 거부하고 뭐 이런 걸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뭐 황고위원 말씀대로 뭐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서로 간에 서로에게 지켜야 될 것을 더 적극적으로 또 보인다면 예.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때 우리 국회나 또는 정치권의 문화가 더 성숙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는 대통령이 기꺼이 악수하고 또 대통령은 더 적극적으로 야당과 소통하려고 하고 저는 구체적으로 약속도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상임위원장에서 현재 여야 소속이 다 있는데 언제쯤 전역을 할 수 있냐.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뭐 여야 뭐 대표까지도 다 해서 그렇게 저녁 식사하면서 또 소통을 하면 듣고 만나면 그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풍성한 또 더 미래가 보이는 그런 그렇죠.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 기획단을 발표를 했죠, 오늘. 네. 네, 그래서 여기 단장을 이제 친명으로 좀 유명한 조정식 의원 네, 임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비명계 반발이 또 많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해소가 뭐 당장은 또 상당 기간 동안은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무총장이 총선을 이제 관리한다고 해서 이제 총선기획단장의 자리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명계에서 계속해서 의구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공천할 때 이제 불이익이거든요. 그렇죠.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있는 지역에 어느새 이제 친명 성향의 후보자들이 도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칫 이게 실제적으로는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재명 대표가 가깝다 또 친명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해소가 근본적으로 뿌리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뭐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더 뚜렷하게 분명하게 뭔가 통합시킬 수 있는 비명계를 더 중재를 해서 등용하고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냐.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친명이나 또 핵심 지지층들은 또 그렇게 또 마음을 먹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당위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제시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결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